밑도 끝도 없는 시댁 챙기기로 마음고생을 하고 있을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시월드 어디까지 챙겨야 하나요? 라는 제목의 사연을 읽어보려 합니다. 시타운에 거주하고 있는 3개월 차 새댁입니다. 신랑과는 알콩달콩 잘 지내고 있는데 거주하고 있는 곳이 특수하다 보니 조언도 구하고 싶고 어디 하소연하기도 뭐하고 답답해서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에피소드와 이해를 돕기 위한 이야기가 있어 다소 글이 길어질 것 같습니다. 저와 신랑은 3살 차이고 둘 다 20대 초반에 서로 사회에 나왔을 때 만났습니다. 결혼까진 할 줄 몰랐는데 세월이 흐르다 보니 서로 없으면 안 될 것 같아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말이 새댁이지 시부모님과 연애 초부터 배웠었고 왕래도 진작부터 했던 터라 새댁이라 하기는 조금 뭐하긴 합니다. 저희 부부는 연애 3년 차에 결혼하려 했다가 모아둔 돈도 없고 신랑 9수 넘기고 하다 보니 6년 채워서 결혼을 했습니다. 상견례 후 결혼식까지 시간이 좀 많이 남아 있었는데 그 사이에 생각지도 못했던 임신을 하게 되어 임신 5개월 때 식을 올렸습니다. 지금은 8개월 된 예비맘입니다. 같은 아파트에 시부모님 사시고요. 시댁 쪽 외가 2집, 시댁 쪽 친가 2집, 5분 거리에 있는 옆 동네 아파트엔 외가 친가 사촌들이 2가족 더 있습니다. 시타운 안에서 살게 된 이유는 그동안 신랑이 모아둔 5천만 원으로는 1억 이상 하는 전셋집을 얻기가 힘들었습니다. 결혼 준비하면서 임신하는 바람에 저는 다니던 직장도 그만뒀는데 직장이 야근이 많은 곳이라 임신해서 다니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전세 대출 받으면 원금 이자 갚으면서 생활하기가 힘들 것 같더라고요. 지금 살고 있는 신혼집은 원래 시부모님께서 살던 집이었는데 더 넓은 평수의 옆동으로 이사를 가시면서 매매로 내놓으셨다가 거래가 안 되어 전세를 준 집이었습니다. 이 집이 매매가 되어야 다른 곳에 저희 집 구하는데 도움 주시고 해주셨을 텐데 전세 사는 사람이 만기도 되었겠다 해서 신랑이 모아놓은 돈 5천만 원에 전세금 빼주시느라 아버님이 3천만 원 대출을 받으셨습니다. 아버님이 대출 이자만 내주시되 원금은 저희 부부가 갚아야 할 몫입니다. 은행 대출보다는 마음 편하게 살 것 같고 저희가 먼저 나가겠다고 말하지 않는 이상 나가는 거 없이 계속 살 수 있도록 해주신다고 했습니다. 명의를 넘겨준다, 안 준다라는 말씀은 없었습니다. 시타운에 입성하는 이상 딸처럼 다른 친척 며느리보다는 더 많이 찾아뵙고 잘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시댁이나 신혼집에서 식사를 같이 합니다. 준비는 어머님이 하실 때도 있고 제가 할 때도 있습니다. 지난번엔 시댁 삼촌이랑 시아버님이랑 술상도 저희 집에서 봐드렸습니다. 시부모님이 친구분들을 집에 초대하셨는데 준비하는 것도 제가 도와드렸습니다. 이모부님 생신 때도 많진 않지만 용돈도 드리고 김장하실 때도 부르셔서 갔습니다. 임신했다고 양념 버무리는 것만 시키시더라고요. 시댁에 외가와 친가가 모두 있다 보니 시부모님께서는 저를 이리저리 자랑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리고 이모님 댁에서 저희 어머님보다 1년 일찍 며느리를 들이셨는데 그 며느리랑 저랑 항상 비교를 하십니다. 이모님이나 어머님이나 두 분 다 며느리 자랑하는 싸움을 그렇게 하십니다. 제가 좋은 입장 쪽에 있고 사촌 형님은 항상 욕먹는 입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무지 피곤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 기대감을 어떻게 채우며 웃긴 건 항상 흉을 봐놓으시고는 챙겨줄 건 다 챙겨주신다는 겁니다. 저는 잘하려고 노력해도 그런 것을 보면 김 빠지고 하기 싫어집니다. 김장할 때 임신 7개월이었는데 저는 아침 8시도 일찍이라고 생각하고 언제쯤 가면 되는지 전화드렸는데 왜 안 오냐고 화를 내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불러 놓으시고는 형님은 오라는 소리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모님도 아닌 어머님께서 형님네 김장 김치를 챙겨주시는데 이건 뭔가 싶고 슬펐습니다. 결혼 전에 제가 알고 있어야 할 경조사들을 적어서 신혼여행 다녀오면 달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결혼 3개월 되었는데도 경조사 적은 것들을 아직도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얼마 전 같이 식사할 때 일주일 뒤에 제사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느 분 제사냐고 여쭈니 뜸 들이시며 어머니 말씀하시길 외할아버님 제사랍니다. 신랑이 외갓집 제사까지 챙겨야 하냐고 물었고 시부모님이 당황해 하시더니 챙겨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신랑이 이 사람 음식 만드는 건 시키지 말으라고 했더니 말끝을 흐리며 알겠다고 하셨습니다. 신랑이랑 둘이 있을 때 아예 안 가면 안 되냐고 했습니다. 우리 일정도 빡빡했는데 신혼이라 집들이도 있었고 친정엄마 생신도 있었습니다. 미리 알고 있었더라면 집들이 일정을 아예 뺐을 텐데 이것도 몇 차례 미루다 겨우 잡은 거라 미루기가 좀 애매한 상황이었습니다.
집들이 때 배달 음식으로 하자니까 그건 또 싫다고 합니다. 외할아버님 재산이 와서 인사드리고 식사하고 가거라 하고 말씀하셨으면 마음 편하게 갔을 수도 있는데 챙겨야 하는 제사라고 말씀하시니 앞날이 까마득해지더라고요. 신랑은 끝까지 가서 얼굴만 비추고 오라고 자기는 외갓집 제사 못 보낸다고 얘기 못한다고 하길래 제사 하루 전에 아범도 그날 일하고 신혼인지라 며칠 전 집들이를 치러 힘드니 이번은 불참하겠다고 직접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니네 신랑이 저번에 챙겨야 되냐고 하던데 가지 말라고 한 거냐며 노발대발 하셨습니다. 안 가겠다고 말씀드렸는데도 본인은 일 다니시니 저보고 일찍 가서 숙모님을 도와드리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형님도 참석 안 한다고 들었다고 말씀드리니 걔는 일하잖냐, 그리고 여태껏 안 다녔는데 이번에 오라고 어떻게 하냐 하시는 겁니다. 더 이상 토달았다간 무슨 일이 날 것 같아서 신랑 출근 준비 도와주러 건너가 보겠다고 하고 비상구에서 20분 동안 울다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는 어머님께 문자로 생각이 짧았습니다. 제사 가겠습니다. 라고 보냈습니다. 눈이 시뻘개져서 신랑한테는 당신이 말 못한다고 해서 내가 직접 말씀드렸고 얘기하다 보니 당신이 가지 말라고 한 것처럼 되었다. 그렇지만 어머님이 계속 오라고 하시는데 안 갈 수도 없고 가겠다고 했으니 어머님한테 어떠한 이야기도 하지 말고 다음부터 이런 일 있으면 내 말 무시하지 말고 막아달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다 결국 새벽에 쓰러져서 응급실 실려갔다 왔습니다. 이틀 간격으로 엄마 생신에, 집들이에, 그리고 출산용품 공부한답시며 돌아다닌 게 무리했었나 봅니다. 스트레스도 한몫했을 것 같습니다. 외갓집 제사 이야기 듣고 일주일 동안 잠도 못 자고 신랑 출근시키고 울었으니까요. 다행히 수액 맞고 저도 아가도 괜찮아졌습니다. 응급실 다녀온 거 아시긴 하지만 제사 오라 마라 이야기는 안 하시길래 제사 음식 할 땐 못 가고 시작할 쯤 가서 인사드리고 식사하고 왔습니다. 갔는데 어떻게 제사 왔냐고 하시더라고요. 식사나 하자고 한 거지 너 일 시키려고 부른 거 아니었다고 부담 갖지 말라고 하시는데 네 죄송해요 그러고 말았습니다. 외갓집 제사 이후로 어머님이랑 뭔가 더 서먹해졌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가는 식사 때 어색하게 인사하고 밥 먹고 집에 가려고 신발을 신는데 아버님 왈 경조사 적어놓은 거 어디 갔어? 며느리 줄 거. 그러자 시엄마는 그거 어디다 치워버려서 어디 갔는지 몰라. 당신도 찾지 마. 앞으로 무슨 일 있으면 하루 전에 이야기해 줄 거야. 라고 했습니다. 이 얘기를 들은 신랑은 그럼 집사람이 또 안 챙겼다고 욕할 거잖아. 그리고 나도 스케줄을 빼놔야 해서 알고 있어야 해. 시엄마와 시아버지, 남편이 이런 얘기를 주고받는데 점점 심각해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시엄마는 욕 안 할 거야. 그리고 얘는 크리스마스 1월 1일날 오지도 않고 친정으로 가버리냐? 그리고 외갓집 제사 오기 싫다고 해서 부르지도 않을 거고 앞으로 무슨 일 있으면 하루 전에 말할 거야. 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어머님, 저 그날 쓰러졌었어요. 그리고 외갓집 제사 가겠다고 말씀드렸고 제사도 갔었어요. 라고 했고 저희 신랑은 생전 크리스마스니 뭐니 그런 날 챙기지도 않았으면서 안 챙겼다고 왜 얘한테 뭐라고 해? 그리고 친정이 못 갈 곳이야? 그리고 사람이 아픈 걸 예약하고 아파? 당신 나와 집에 가자 라고 했습니다. 시아버님이 빨리 가라고 하고 남편도 가자고 해서 나왔습니다. 정작 시엄마도 친가 쪽 식구들 같이 사는데 친정 가셨으면서 저보고 친정 갔다고 뭐라고 합니다. 신랑은 미안했는지 집에 돌아와서 안아주더라고요. 신랑한테 나는 모든 걸 다 따를 수는 없다. 그렇지만 할 도리는 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우리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식사하고 어머님 말씀하시는 그날들은 전화 다 드렸다. 나름대로 화해하려고 새해 전날 혼자 만두 빚어서 시댁에 올려두고 오기도 했다. 나 어머님 비위 맞추기 너무 힘들다. 라고 했습니다. 신랑이 중간에서 풀어줄 것 같진 않고 제가 직접 어머님이랑 어떻게든 풀어야 할 것 같은데 어찌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아버님께 어떻게 풀면 좋을지 여쭤보러 이틀 뒤에 아버님만 뵈러 갔습니다. 아버님께서 하시는 말씀 결론은 토달지 말고 하지만 그랬는데 이런 말 쓰지 말고 싫어도 내내 하고 잘못하면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랍니다. 그리고 시엄마 일하고 오는 사이에 제가 가서 청소를 싹 해놓고 그러면 우리 며느리가 왔다 갔구나 하고 좋아하지 않겠냐고 하십니다. 저는 제가 반찬 만든 거나 재료 같은 거 가지고 가서 짤막하게 편지도 써놓고 그러고 나오는 정도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시면서 엄청 어려운 말을 하셨습니다. 식구가 되었으니 며느리 시댁 구분짓지 말고 가족처럼 지내고 싶다. 너도 틀에 얽매여서 하려고 하지 말고 할 도리만 다 지켜라. 사소한 것도 하나하나 챙기면서 라고 하시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저 나름대로 노력해도 그 이상 다른 것들을 바라시는데 그냥 다 네네 하면서 시댁 외갓집, 시댁 친척집까지 다 챙기려 하면 머리가 뽀개질 지경입니다. 신랑과는 사이가 좋은데 시댁 사람들 생각하면 이혼 생각도 나고 그냥 멀리 도망가고 싶습니다. 말로만 가족이라고 하지 며느리가 무슨 만능 파출부, 일꾼인 줄 알고 있습니다. 임신했는데도 딸이라고 하니 아들 낳을 때까지 낳아야 한다고 하질 않으시나. 입덧할 때 못 먹던 치킨, 입덧 끝나고 맛보려고 한 조각 먹고 있는데 당뇨, 임신 중독증 걸린다고 그만 먹으라고 하지 않나. 당장 벗어날 형편도 안 되고 여기서 지내는 이상 시댁이랑 원만하게 지내야 하는데 제가 감수하고 무조건 따르는 것이 최선의 방법일까요?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벗어나야겠다는 생각으로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이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상황에서 아기를 낳을 경우 지금보다 더한 상황이 다가올 겁니다. 온 동네가 C타운인 지금의 상황에서 몸과 마음이 편하려면 일단 C타운을 빠져나오는 것이 1순위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할 수 있는 정도가 있는 건데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을 다 소모했다는 생각이 들면 더 이상 하지 말아야 합니다. 부부는 둘이 사는 거지 부모님 또는 다른 사람이 간섭해서는 살 수 없습니다. 그래도 남편분이 아내의 편인 것 같은데 이야기를 잘 하셔서 얼른 C타운을 벗어나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두 번째 사연입니다. 이번 사연은 시댁에서 합가를 하고 있는 20대 후반 여성의 고민입니다. 간단히 제 소개를 하자면 28살, 36주 임산부입니다. 결혼식하고 시댁과 집을 합친 지 딱 1년 됐습니다. 요즘은 정말이지 이혼이란 것도 한 번쯤 생각하게 됩니다. 결혼 전에 터치 안 하신다고 한 집에 살아도 너네끼리 알아서 살라고 말씀하신 건 어느새 없던 말이 되어버렸습니다. 심지어 부부싸움 할 때도 들어오셔서 끼어드시니 더 이상 얘기도 못하고 답답한 마음에 화 좀 삭히려고 바람 쐬러 나갔다 온다고 했더니 나는 싸워도 나간 적 없다고 못 나가게 하십니다. 아가씨 도움으로 겨우 나와서 산책하는데 남편이 아니라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옵니다. 어디냐, 언제 오냐. 다른 분들은 어떠신가요? 7시부터 10시까지 부인이 안 들어오면 남편이 걱정하고 남편이 전화해야 하지 않나요? 시어머니 전화 받고 들어와 보니 남편은 자고 있더라고요. 남편을 깨워서 싸우고 나갔는데 어떻게 전화 한 통 없냐고 물어보니 들어오겠지 싶어서 누워있다가 잠들었다고 합니다. 결혼 준비할 땐 결혼식장 예약도 굳이 어머님이 아는 곳에서 했는데 남편한테 식장이 마음에 안 든다고 바꾸는 건 어떠냐고 물어봤다가 계약금 내는데 어떡하냐고 신경질을 내서 그냥 어머님이 고르신 곳에서 했습니다. 아는 데서 했다고 싸게 해줬다거나 서비스가 더 좋았다거나 잘 챙겨준 것도 아니고 저희가 따지니까 그때서야 이것저것 옵션 챙겨줬습니다. 청첩장 봉투가 나왔는데 우편 주소에 건물 번호만 있고 아파트 이름이 안 나왔다고 시어머니 본인이 일일이 수정하셨다고 청첩장 다 돌릴 때까지 뭐라고 하셨습니다. 지금도 청첩장 봉투 가끔 볼 때마다 시어머님께서 뭐라고 하신 게 떠오릅니다. 저희는 나름 있는 돈만 가지고 결혼식 간소하게 하려고 일부러 예물도 다 줄이고 신랑이 준 결혼 반지랑 5부짜리 다이아 반지만 받고 결혼했습니다. 친정에선 15돈 목걸이랑 스위스 시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요즘 서운한 게 하나 둘씩 쌓이니까 시댁 어른들께 실반지 하나도 못 받고 결혼한 게 서운한 생각이 듭니다. 시댁 어른들께서 아무것도 안 해주셨지만 그래도 불만 없었고 살면서 하나씩 사는 재미로 살면 되지 싶어서 시부모님들께 예물 받을 생각조차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 나도 귀한 다른 집 자식인데 너무 처음부터 제 스스로 낮추고 들어와서 이렇게 됐나 싶어서 속상합니다. 태아 보험 드는 것도 어머님이 아는 분 소개시켜 주시고 너네가 잘 알아보고 하려면 하라고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머니 저희가 따져보니까 그쪽 보험은 이런 게 좀 단점이더라고요. 저희가 알아본 보험도 혜택이나 단점이 비슷하긴 한데 금액이 1만원 정도 저렴해서 그쪽 보험으로 하려고요 라고 자세히 말씀드렸는데 시어머니께서 저희가 혜택 하나하나 비교하고 찾아보는 거 보시고는 너네처럼 보험 하나 드는데 머리 복잡하게 이렇게 하나하나 따지는 애들 처음 본다. 그냥 엄마 믿고 해. 이 말씀 한마디에 저희는 어쩔 수 없이 비싼 보험에 가입해서 매달 돈 내고 있습니다. 보험료는 저희가 내는 건데 이런 것 하나도 우리 마음대로 못합니다. 그리고 산후조리원 가는 것도 나 때는 그런 거 없었다. 그런데 안 가고 집에서 조리 혼자 했는데 아픈 곳 없다. 산후조리 내가 해주겠다. 집에 밥 해놓으면 반찬 꺼내서 차려 먹기만 하면 되지 않겠냐 라고 하시면 못마땅해 하시고 남편한테 조리원 안 가겠다고 하고 2주 정도 산후도우미 생각도 했었습니다. 이건 남편이 딱 잘라서 조리원 보내겠다고 말해서 어머님은 저한테만 못마땅한 내색을 합니다. 제가 시댁살이를 하게 된 건
시부모님께서 우리가 너희 집 해줄 능력이 안 돼서 그러는데 미안하지만 우리가 쓰던 안방에 도배를 새로 해서 내어줄 테니 같이 살면 안 되겠냐고 어렵게 말씀 꺼내셨기 때문입니다. 처음엔 파주의 친정 부모님께서 가지고 계신 아파트에 새 들어 살면 안 되겠냐고 남편한테 말했는데 본인은 남자니까 빨리 직장에서 자리 잡아야 한다는 생각이 큰데 파주로 가게 되면 일을 또 새로 구해야 하니 그건 싫다고 딱 잘라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자가 남자 쪽 맞추는 게 맞는 거겠지 싶어서 남편이 좋아서 결혼하는 거니까 내 남편의 부모님이니까 같이 사는 걸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같이 살면서 살림도 배우고 돈 모아서 나가자라고 좋은 쪽으로 생각하고 들어왔던 겁니다. 합치기 전에 시댁에 자주 왔다 갔다 했는데 그때마다 시어머니께서 너무 잘해주시고 남편도 저에게 우리 부모님 그런 분 아니라고 봐서 알지 않냐고 하는 그 말에 그 모습을 믿고 합가하기 시작했습니다. 합치고 나서 초반까지는 잘해주셨는데 지금은 절 너무 편하게 생각하시는지 서로 간에 지켜야 할 선이 없어졌습니다. 어제는 시어머니께서 퇴근 후에 쳐다도 안 보시고 틱틱대시면서 저녁 준비하시길래 뭐가 안 좋으신가 싶어서 저녁 준비는 제가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식사하시는 내내 음식이 못마땅하셨는지 입에 안 맞으셨는지 여러 번 같은 지적을 반복하셨습니다. 밥 먹고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남편이랑 출산 준비물이랑 가계부 쓰는데 액자 보신다고 어머니가 들어오시길래 그런가 보다 하고 있었습니다. 방에서 무슨 얘기 하냐고 물으셔서 출산용품 살 것들 미리 사야 해서 지금 남편이랑 얘기하고 있어요. 신생아 기저귀랑 빠진 거 없나 살펴보고 있어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뭐가 더 필요해? 기저귀는 있는데 왜 사? 그리고 병원에서 신생아 거 주잖아 라고 하셔서 조리원에서 주는 건 발진 같은 게 생기기도 해서 따로 사서 쓰기도 한대요. 어머님께서 이런 얘기를 들으시고 또 한 소리 하셨습니다. 시어머님께서 예전에 사오신 천 기저귀가 있는데 전 분명 사지 말자고 애기 피부엔 좋을 것 같은데 매일 빨래해서 삶는 거 감당 못할 것 같으니 아직 애기 나오지도 않았고 필요하면 그때 봐서 사자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굳이 40만 원이나 주고 사셨습니다. 그러고는 애기 낳자마자 신생아용 기저귀 쓰지 말고 병원에서 태어나면 바로 천기저귀 쓰라고 그러려고 산 거 아니냐면서 엄청 뭐라고 하셨습니다. 애기 낳고 한 달 정도는 쓰면 안 되겠냐고 말씀드렸더니 손빨래해서 삶아서 쓰면 된다고 정 못하겠으면 놔두라고 하며 어이없어 하셨습니다. 시어머니가 놔두라고 하면 진짜 놔둘 수 있는 며느리가 있나요? 옆에 있던 남편도 다 듣고 하기 싫으면 내가 기저귀 빨래한다고 내 애기 기저귀인데 빨래하고 삶고 하는 게 뭐가 그렇게 힘드냐고 그리고 애기 피부에 일회용 기저귀보다 좋다고 하지 않냐고 하더라고요. 아직 해보지도 않고 그러냐고 집에 혼자 있는 것도 아니고 엄마도 있고 나도 있고 도와주는 사람 있는데 뭐가 문제냐고 남편도 저한테 화를 냈습니다. 천기저귀 쓰면 힘들 것 같다고 한 제가 이상한 엄마인가요? 그런데 저도 엄마이기 전에 우리 엄마 딸이고 이 집에서 내가 나를 안 챙기면 내 몸은 챙겨줄 사람이 없겠다 싶어서 내 몸에 뼈가 원래대로 돌아올 때까지는 적어도 천 기저귀는 멀리하고 싶었습니다. 친정 엄마는 천 기저귀 이야기를 듣고 애기 세탁기 사줄까 얼마인지 알아봐라 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이러는 걸 남편은 이해하지 못하고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제 입장을 생각해주지 않습니다. 제가 시부모님 눈치 본다고 왜 그러냐고 우리 부모님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는 거 아니냐고 왜 자꾸 안 좋은 쪽으로만 생각하냐고 하며 싸울 때도 있습니다. 당장 분간은 못할 것 같은데 앞으로도 살면서 시부모님 생각과 제 생각이 다를 때 제가 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시부모님 기분 나쁘지 않게 선을 그을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제가 남편한테 시댁 부모님에 대한 이런 얘기를 하는 자체가 생각이 짧은 건가요? 애기 낳기도 전인데 기저귀 같은 사소한 것까지 시어머니 결정에 따라야 하는데 앞으로 애기 키울 땐 얼마나 간섭하시고 강요하실지 벌써부터 막막하고 한숨만 나옵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읽는 내내 글쓴이가 안쓰럽게 느껴지는 사연입니다. 시모라는 사람은 참 며느리를 힘들게 하는 타입인 것 같습니다. 물론 천 기저귀를 쓰는 것도 좋을 수 있지만 먼저 아내, 며느리의 생각을 존중해줘야지 이런 식으로 몰아붙이는 건 잘못된 행동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남편 또한 무조건적으로 시어머니 편을 드는데 이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분가하는 것 또한 쉽지 않을 테고 신랑 또한 될 수 있으면 분가를 하지 않으려고 하거나 한다고 해도 시댁과 가까운 곳에 집을 구할 생각을 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아기를 키우면서 이래저래 간섭이 더 심해질 텐데 더욱 강하게 나가거나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하자면 시어머니 또는 남편 사이에서 발생하는 여러 상황들을 받아들일 때 그냥 눈치 보지 말고 깊게 생각하지 말고 기분 나쁘게 하는 말들은 받아치고 정색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은 원래 싫은 말을 했을 때 위축되고 만만한 사람한테는 더 심하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처럼 살면 점점 위축될 수 있으니 내 의견을 꼭 말하고 밀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영상을 마치겠습니다.